3회차 동영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평균이 63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 있는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가 아닙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고 연습 문제, 훈련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옳은 것이 몇 개냐, 틀린 것이 몇 개냐 이런 박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14번이나 12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연습을 시키는 문제예요. 실전에서는 박스 안에 지문이 3개나 4개가 나오고 옳은 것으로 묶은 것 이렇게 나와요. 기역 디귿,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몇 개냐 이렇게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박스 문제가요 18문제 나옵니다.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는 박스 문제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는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박스 문제가 나온다고 겁낼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패스하는 문제가 있어요. 패스하는 문제가 뭐냐면 사례형 문제. 가불병 나오면서 문제 자체, 지문이 아니라 문제가 길어요. 문제 자체가 주임법, 상임법, 부동산 거래 신고제, 토지 거래 허가제 쪽에 긴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고 공법 다 풀고 시간 남을 때 나머지 한 5문제 정도,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푸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변함없는 용어의 정의죠. 중개 또는 중개업에 관하여 옳은 것. 일방의 의뢰에 의하여 거래를 알선한 경우도 중개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쌍방한테 의뢰받지 않아도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그러면 일방한테 의뢰받아도 중개가 성립하는 건 언제죠? 어떤 경우가 있죠? 외도인 쪽 중개업자, 매수인 쪽 중개업자 공동중개할 때 일방 의뢰 그 뜻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세입자가 집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중개업자가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시장 교차로를 봤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광고를 낸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여기 어디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손님 있다. 그 집 나갔냐 안 나갔냐? 안 나갔다. 그러면 지금 손님 모시고 가도 되냐? 그래서 사무실 찾아온 손님을 벼룩시장 교차로에 광고 낸 집을 찾아가서 계약 성사시키면 그게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거예요. 세입자한테만. 그러니까 집주인한테는 의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주죠. 세입자한테만 보수를 받아야 돼 그때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방으로부터 의뢰 그러면 공동중개를 생각하는데 공동중개가 아니에요. 아셨어? 일방한테 의뢰받아도 중개라고 볼 수 있고 2번 별표. 2번은 단골이죠. 2주차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밑줄 이거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의 밑줄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3번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행위에 알선을 어부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대출 알선 금전 소비대체 알선은 중개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것을 부수적으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어부로 해서 반복적으로 중개업이 될 수 있죠.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3번도 별표 잘 나오는 거죠. 4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료로 알선 무료의 동그라미 무료로 알선해주면 계속성이 있다면 중개업으로 볼 수 있어요? 무료니까 중개업 아니에요? 무료니까 아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 무료 중개 계속해요. 중개업이 아니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인데 우리가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실은 밤길 조심해야죠. 중개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공짜로 중개한다고. 옛날에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이라고 5,000원짜리 치킨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치킨 다 죽어버리잖아. 롯데마트 사장 밤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고 치킨 그거 살라고 그 마트에 가가지고 또 줄 쫙 서가지고 치킨 살라고 서 있더라고. 이게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은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내 이웃들 치킨집 사장들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 가서 치킨 한 마리 먹겠다고 줄 서 있어? 그랬다가 나중에 가격을 올리지. 15,000원으로. 뻔한 거 아닌가? 옛날에 마트 들어오니까 주변에 슈퍼마켓 다 망해버렸잖아요. 가격을 지네 마음대로 조절해버려요. 주변이 다 죽어버리니까. 틀렸어요. 5번 소속공인회사 N은, 이렇게 N은 이란 말이 나오면 범위를 묻는 거예요. 소속공인회사의 종류가 몇 가지? 추석 괜히 셌다. 고용인인 소공, 법인의 임원 사원인 소공 두 종류가 있잖아. 취직한 사람, 이사로 스카웃이 된 사람. 그럼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인회사인자를 포함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틀린 사람 손 들어요. 없어요? 네. 87%가 맞췄으니까 틀린 사람 있구만. 띄어내릴 준비하고. 자, 문제 2번입니다. 중개대상물 항상 시험에 나오죠. 1번 기억번 별표. 옳은 것을 고르면 금전의 밑줄.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따라서 금전 알선은 중개해 나가지 않는다. 5.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은 법정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중개할 수 없지만 양도나 이전은 중개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거죠. 니은번은 별표 안 해도 돼요. 이건 좀 나올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디귿번은 별표. 주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할 때 건축물은 민법 기준, 건축법 기준. 민법 기준. 기지벽, 기둥, 지붕, 벽 3개가 있어야 돼. 근데 세차장 구조물은 벽이 없잖아요. 그리고 볼트를 해체하면 분리되잖아.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 OX. 5.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 입단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임목은 저당권의 대상도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그, 느, 드르 다 맞죠. 정답은 5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잖아요. 또 살짝 또 틀렸나 보다. 우리가 박스 문제를 보면요, 3개나 4개가 나와가지고 모두 옳음, 다 옳은 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자 중에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자, 갑 법인은 피한정 후견인이 이사로 있대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유한회사도 결격인가? 얘도 결격이죠. 법인도 결격, 등록이 안 됩니다. X. 2번 을 법인은 가설건축물의 사무소를 확보했대. 그 합자회사 대한데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야죠.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야 돼. 기재되기 전이라도. 이건 틀렸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 병법인은 무한책임사원. 여러분, 유한책임사원은 사원이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원이라고 나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만을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 중에 3분의 1만 교육받으면 돼. 전원이 받아야 돼. 따라서 3분의 1이 잘못됐죠. 4번 정중개사는 개공 A의 소공이다. 자, 소속공인회사 상태에서 등록이 돼야 한대. 뭘 떼야 돼? 소속딱지를 떼야지. 소속딱지를 떼야 하잖아요. 5번 무법인은 중개업의 동그라미, 분양대행업의 동그라미. 중개업은 필수야, 선택이야? 필수. 분양대행업은 선택. 그럼 2가지 들어갔으면 그 주식회사 등록이 돼야 한대?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틀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62%밖에 못 맞췄어. 열에 4명은 틀렸네. 도대체 어디다가 답을 한단 말입니까? 문제 4번 무등록 중개업 관련 틀린 거 1번 공인회사 자격이 없는 자가 믿죠.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가 나오면 무조건 무등록업자예요. 뒤에까지 읽어봐야 돼요. 뒤에까지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 근데 자격이 없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밑줄, 영업의 밑줄, 그리고 중개의 밑줄. 그럼 뒤집으면 중개 영업이잖아. 중개 영업. 그럼 이 사람 무등록업자죠?
그럼 무등록업자가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그 의뢰행위 자체는 금지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무허가 음식점 사장을 처벌해야지. 3번 무자격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돈 있고 자격증은 없어. 자격증은 없고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투자하고 이쪽이 중개사 자격증을 걸어준 거죠. 근데 둘 사이에 금이 가니까 이 사람이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사람이 네가 폐업 신고해가지고 내가 중개업 피해를 봤다 해서 이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는데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3번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많이 높진 않고요. 따라서 지금 문제는 1번, 2번, 3번이 다 중요 판례입니다. 상대적으로 1번, 2번이 좀 더 중요해요.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개공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무자격자에게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등록증 대여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봐요. 제가 약사가 약국을 차려. 이때는 다른 사람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약국은 자기 돈으로 해야 돼. 근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 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단 그 사람이 중요한 일만 안 하면 돼. 청소하고 뭐 그런 것만 하면 돼. 현장 안내하고. 근데 약국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안 됩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 돈으로 해야 돼. 돈 빌리면 자기 돈인가? 빌리면 자기 자본이죠. 이해되세요? 약국은 약사들은 중개하고 또 틀려. 그건 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요. 제 말 알아들어요? 또 선거철 왔나 보다. 요즘 강서구가 뜨겁죠? 핫합니다. 아주. 5번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죠. 여기 봐봐. 개공이 파산 선고를 받고 후견 개심판을 받고 계속 일을 해. 중개업이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무등록 중개업 아니에요? 무등록 중개업 아니지. 중개업자가 중개업하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정신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후견 개심판을 받았어요. 결격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사무소를 돌리면 무등록 중개업이요? 무정신 중개업이야? 그럼 무정신 중개업이야.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은 81%가 또 맞췄어요. 이 도대체 예측이 안 되네. 문제 5번 5개 광고물 간판 분사무소의 동그라미. 여러분 분사무소 나오면 긴장하라고 그랬죠.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는 대표자 X 누구? 책임자. 글씨 크기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10cm, 15cm, 20cm 이게 cm가 나오면 안 돼.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돼요. 따라서 틀린 문장입니다. X. 2번 개공이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 표기했어요. 거짓 표기하면 백과예요? 1년에 1천이야? 백과죠.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백과, 거짓 표기해도 백과. 이름이 아주 안 좋아. 성이 이신데 이름이 상해야 상해. 이상해. 상당히 이상하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백과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개공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돈 없어. 간판 설치할 돈이 없어. 그냥 하면 돼요. 명함을 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돼? 등록 취소는 철거해야 되고 업무 정지는 안 해도 되고 폐업 신고는 철거해야 되고 휴업은 안 해도 되고 사무소 이전은 해야 되고 간판 철거 3개 시작 이패치 다른 말로 이뻤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사항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보는 거예요? 얇은 책을 여러 번 봐야 돼? 그래, 얇은 책을 계속 막 돌리는 거지. 암기상, 유인물 그거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장복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유인물은 조속에 공복에 장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한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데잖아. 문제 5번입니다. 5개 광고물 또 나왔어. 아까 그 문제구나. 등록관청. 왜 이 문제가 또 나왔지? 등록관청 간판 철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철거하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여러분,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어. 과태료예요? 대집행이야? 대집행. 따라서 과태료 X. 5번, 등록관청은 대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법이 무슨 법이야?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어디서 나와? 경매. 경매에 관한 법이 민사집행법이야. 행정대집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간판을 자기네가 강제로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민법 배우잖아요. 민법은 실체법이요, 절차법이야?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이 뭐예요?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민법 공부하다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 같잖아요. 쌍모계약이니까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쪽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는다.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 실체법, 그게 민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세법 선생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그럼 이게 뭐야? 금전 소비대차계야. 그러면 저는 뭘 갖고 있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갖죠.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내가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은 대여금 지급 의무, 반환 의무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권리가 있고 없고 의무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법이 민법이에요. 근데 세법 선생이 돈을 갚았어요. 그럼 채권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채권의 발생, 채권의 소멸 이런 거 다루면 민법. 근데 그 인간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제가 뭐 하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잖아. 그때 무슨 법? 민사 소송법에 따르는 거예요. 뭐 소송을 할 때 빌려준 돈 갚아라. 이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 그 다음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치렀어. 잔금날 잔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도망 다니는 거야. 왜 도망 다니지? 집값이 올라서 팔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이 어떻게 해버려? 잔금을 공탁해놓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잖아. 무슨 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는데 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나는 내 권리를 실행하겠다. 그 절차를 다루는 법이 민사소송법이야. 뭐 소송을 했어. 빌려준 돈 갚아라.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겼어요. 뭐가 나오죠? 판결문이 나오잖아. 그렇죠? 판결문 나오면 이거 가지고 뭐 하죠? 경매하잖아. 그지? 경매할 때 무슨 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해가지고 이행해소를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매수인이 등기해버리죠. 무슨 법?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절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야, 간판 철거해. 안 해? 그러면 포크레인 갖고 가서 뜯어버리고 비용 청구하는 거. 무슨 법? 행정 대집행법 그런 거야. 그 다음 청문 있죠. 청문. 청문은 행정절차법. 그럼 행정절차법은 사전절차법이야? 사후절차법이야? 사전. 청문은 사전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사장님 자격을 취득했어요. 자격증 빌려줬대. 빌려준지 안 빌려준지는 모르는데 빌려줬다는 의심을 받아. 그럼 제가 시도지사야. 당신 나와. 서울시청으로. 그래가지고 당신 말이야. 누구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 얼마씩 받고 빌려줬지? 이렇게 물어보는 걸 청문이라고 그래.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빌려준 거 확실한데? 하고 자격을 취소했어요.
근데 취소 당한 사람이 억울해. 나는 안 빌려줬는데 누가 이걸 조작한 것 같아.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은 행정절차법, 그리고 취소 소송, 무효 소송 이거 제기하면 행정소송법. 아셨어요? 이 법은 명칭이라도 알아두세요. 제가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됐으면 결격이요 벗어났어? 결격 O요, 결격 X요? 결격 X. 질병으로 인하여 사무처령 능력이 부족한 자. 결격이요, 결격이 아니야? 결격 아니요? 이런 사람 많아. 주변에 많아. 우리 세법 선생이랑 뭐 많지. 조만간 심판이 있을 예정이야. 아직은 결격이 아닙니다.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고돼서 벗어났죠? 결격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녀 형기를 1년 남기고 특별사면 냈어. 그러면 특별사면을 받으면 즉시 벗어나요? 3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지. 근데 3년이 경과가 됐대. 벗어났죠? 근데 일반 사면을 받으면 즉시 벗어나. 가석방은? 잔형기 더하기 3년이고. 우리 아주 우리 강서 학원 우리 수강생들 공부 잘하네. 18세의 미성년자 여기다 써.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미성년자로 뭐 했대? 혼인했대. 자, 혼인하면 결격에서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죠. 오로지 세월이 약이다. 그러면 성년이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했지? 생일날 새벽 0시라고 그랬어. 생일날 새벽 0시. 정답은 5번. 문제 7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7번은 100% 맞춰버렸네. 분사무소 틀린 것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조사무소 등록관 정맞죠? 분사무소 업무 정리는 조사무소 등록관 정맞죠? 분사무소의 인장은 틀렸네. 어디다 가야 돼? 조사무소 등록관청. 3번이 정답이죠. 4번.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으면 그 분사무소 소지인권을 시도조례. 맞죠? 그러면 강서구 화곡동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세종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세종시 분사무소에서 대전에 있는 주택을 중개하면 어디 조례? 세종시 조례. 분사무소 시도 조례. 세종시 조례. 세종시도 시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세종시장도 자격증 줘요. 근데 세종시가 이제 아직은 인구가 적으니까 구가 없어. 이제 앞으로 인구가 더 많이 늘면 이제 구가 2개가 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별도로 휴업 폐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휴업이나 세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세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 휴업 폐업 다 어디다가 해야 돼? 신고. 강서구청장한테 해야 돼. 업무정지도 누가 때려요? 강서구청장이 때리죠. 여기 봐요. 그러면 강서구청장은 세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2개월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세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등록 취소는 법인 전체에 대해서 해야지. 분사무소는 업무정지 있지만 분사무소는 등록 취소가 없어요. 분사무소에 걸려있는 건 등록증이야, 신고확인서야? 등록이 있어야 등록을 뺏어가지. 등록이 없는데 왜 등록을 취소하냐고. 등록은 본사가 가지고 있지. 정답은 3번. 그나마 100% 다 맞췄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자, 문제 8번. 등록관청 간화를 바꾸러. 간혹 말이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안 읽고 지문으로 내려가면 뭘 물어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쳐야 돼. 바꾸러. 그러면 화곡동에 있는 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겼다 이렇게 상상을 해. 자, 개공이 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왜 10일 안에 신고해? 이자. 이자를 180도 회전하면 10자가 나오죠. 이거 이렇게 돌리면. 근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간이 바로 옆에다 사무소 차린 거야. 열받잖아.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저리 옮긴 거야. 왜? 열받아서. 열받아서 이것도.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어.
직원이 말도 안 하고 원래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직원을 구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출근도 안 해버린 거지.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10일 내가 되는 거야. 아셨어? 그리고 신고할 때는 이전 전 사무소가 날 등록관청이야. 이전 후야. 이전 전이 틀렸죠. 2번. 이전 신고를 하는 개공은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원본을 첨부해 원본. 사본이 틀렸습니다. 3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 교부할 수 없어요. 가로쳐봐요. 종전의 등록증부터 이를 교부할 수 있다까지. 이게 뭐죠?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기재 교부하는 걸 뭐라고 그래? 재활용. 재활용이 돼야 한대. 왜? 요거 밖으로. 요거 안 보고 문제 풀면 안 풀리지. 동그라미 쳐놓고 풀어야죠. 4번.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의 등록관청으로 송부할 서류에 등록증은 포함된다 안 된다? 등록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여기 봐요. 그러면 보내주는 서류가 뭐야? 광명으로 보내주는 서류? 등록대장 대신 1년만 다녀와.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몇 년간?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줘. 등록증은 광명시에서 재교부한 거야. 강서구청장이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포함된다. X. 5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개공이 된 행정처분은 어디서 해? 이전 후. 따라서 강서구에서 사고치고 광명으로 도망가면 누가 등록처에서 업무정지해? 광명시장이 하는 거죠. 5번이 정답. 아주 평범한 문제예요. 문제 9번. 고용인에 대하여 옳은 거 1번. 개공은 소공을 고용했어요. 고용의 동그라미죠. 고용했으면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후신고. 이 사람 고용할 거예요 라고 신고해요? 고용했어요 라고 신고해? 뭐 사후신고지. 언제까지 해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런데 이때 직무교육이 틀렸네.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이죠. 왜? 소공이니까 실무. 업무 개시 전까지는 맞아요. 2번. 개공은 고용인가요? 고용인가요? 종료되면 며칠 안에? 뭐라 그러면서? 진짜 너무 훈련이 잘 돼 있다. A10일 해서 7일 틀렸죠. 제 강의를 잘 들어보면 말이에요. 그거를 통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거기다 설명을 붙여놨어. 사실은. 자격증 교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 합격자 결정 공고 나면? 자격증 교부 얼마 안에 줘야 돼? 1개월 안에 줘야 돼. 왜 1개월 안에 빨리 줘야 돼? 자랑해. 포상금은 왜 1개월 안에 줘야 돼?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 3번. 소속 공인회사의 모든 행위의 밑줄. 모든 행위예요? 업무상 행위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는 추정한다. 추정한다. 밑줄. 추정이요? 본다요? 본다? 간주한다?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3번 두 군데가 틀렸어요. 모든 행위와 추정. 근데 이게 시험이 있잖아요. 요거 한번 틀리게 내고 요거 한번 틀리게 내고 각각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다 넣어서 하는 건 모의고사가 아니야. 왜? 눈으로 익히라고 넣어준 거예요. 아셨어? 이거 모의고사가 아닌 거지.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더 보고 가라는 거죠. 옳은 거. 소속공인회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교육수료와 자격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거 맞죠? 우리나라 사람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건 쉽게 확인이 됩니다. 관계기관에 조회하니까. 외국 사람이 파산자, 전과자인가 아닌가는 알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은 결격 미해당 증명서를 내야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고용신고가 됐을 때에는 자격증 사본 내 안 내? 안 내죠. 제가 그랬잖아.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중개사다.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중개사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이 나갔잖아요. 따라서 맞는 거고. 3번. 개공인 무자격자와 동업하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무자격자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죠. 틀렸네요. 그럼 무자격자가 누구예요 이거? 돈을 투자한 중개보조원. 보조원 행위로 사장이 책임져야지 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9번에 4번. 7번, 8번, 9번.
9번이 근데 왜 0%야? 답이 잘못됐다고? 무슨 답? 답 발표 나왔어요? 아, 저기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9번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따가 4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10번. 계공의 업무 범위 관련 옳지 않은 거. 1번. 모든 계공의 밑줄쳐요. 여러분, 모든 계공이라 그러면 뭘 물어보려고 그래? 부칙 계공. 부칙 계공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럼 모든 계공은 공매 밑줄, 대리 에밋줄, 공매 대리 할 수 있어요. 그럼 틀렸죠? 부칙 계공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공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계공이나 중개법인은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경매의 동그라미, 권리분석의 동그라미, 알선의 동그라미, 경매, 권리분석, 알선. 짧게 경매, 알선은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겁니다. 1번이 틀린 정도예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리고 2번은 맞는 거잖아. 3번. 대들듯이 얘기하지 마라. 중개법인은 다른 법인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업의 경영 혁신 방안을 제공해주고 보수를 받아다. 이게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할 수 있죠. 4번. 모든 계공은 상가에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그렇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모든 계공이 하는 거. 관리 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 대행, 용역 알선. 모든 계공. 맞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법인의 겸업 제한을 위반한 이유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겸업 제한 위반의 동그라미 치고 임시라고 써요. 임시. 임시니까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10번이 지금 이게 잘못 이게 밀려 들어갔네. 문제 11번. 갑을 병정 무의 행위입니다. 옳은 거. 법인인 계공의 대표자 갑은 인감 밑줄 쳐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뭐야? 개인인감도장. 법인은 개인인감도장으로 해요? 법인인감도장으로 해요? 법인인감도장을 뭐라고 그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인감도장. 그러면 이 도장은 어디 있어요? 대표자 집에 있잖아. 그 도장이 아니죠. 2번. 계공을은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원래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했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인장 미등록이죠. 인장 등록 안 하고 계약서 썼으니까. 따라서 무슨 사유?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잘못됐죠. 여기 보세요. 계공이 보조원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그리고 나는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도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랑 확인설명서에다가 미리 도장을 다 찍어. 한 10장에다가 도장 다 찍어가지고 네가 작성해. 그건 명의대여예요. 그래서 계공병은 미리 인장을 날인하고 보조원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면 도장은 내가 찍었지만 업무는 보조원이 했잖아요. 중요한 업무를. 그러니까 명의대여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4번.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정은 거래계약서의 계공란에 자신의 서명 및 날인했다. 잘했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와 업무를 수행한 소공. 분사무소는 누가 해?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한 소공.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옳고요. 5번. 중개보조원부는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 안 돼. 이거 작성하는 거 안 돼. 근데 계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건 괜찮아요. 현장 안내했을 때. 정답 4번. 12번. 휴업, 폐업 관련해서 신고할 사항으로 옳게 된 거. 먼저 휴업 신고할 때는 휴업 기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나 언제 돌아온다? 있죠. 근데 폐업 신고할 때는 폐업 기간이 없죠. 나 5년 뒤에 돌아온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아니라 뭘 신고하죠? 폐업일.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 10월 6일이다. 그러면 10월 8일 날, 10월 7일 날 폐업한다. 폐업일을 신고하는 거예요. 틀렸죠? 재개신고는 재개일. 언제 문 연다? 들어가고요.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원래 휴업기간과 변경되는 기간. 맞죠?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때는 등록증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지금부터 등록증인가 자격증인가 그리고 원본인가 사본인가를 대답하세요. 자, 첫 번째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들어가 자격증 들어가? 등록증 원본 사본 원본 영구 반납 일시 반납 재개 신고하면 돌려받죠. 두 번째 폐업 신고할 때 뭐 들어가? 등록증 원본 들어가야 돼. 영구 반납 일시 반납 영구 반납. 따라서 휴업 신고했다가 일을 다시 할 때는 뭘로 해야 돼? 재개 신고. 폐업 신고했다 일을 다시 하려면 재등록. 그 다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뭐 들어가야 돼?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야. 다음으로 인장 변경 등록할 때 인장 잃어버린 거야. 도장을 새로 팠어. 730으로 도장 파가지고 가서 인장 변경 등록할 때 등록증 원본 가져가? 네, 가져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록 그거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에다 도장 찍어오잖아.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신청을 할 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신청할 때 개공 500명 이상 회원 확보해야죠. 그들의 뭐가 들어가?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 원본은 어디 있어요? 중개사무소 벽에 걸려 있잖아.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회원이 개공으로 필요하고 공인중개사 1명, 정보처리기사 1명, 각각 1명은 뭐가 들어가야 돼? 자격증 사본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 자격증 사본 들어가는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신청. 그 다음 자격증 원본을 반납하는 거 딱 한 번. 자격 취소 때 반납. 등록증 반납, 등록 취소 때 반납. 원본 반납해야 돼. 복사본 반납하고 원본 들고 다니면서 나 중개사다, 나 등록됐다 이렇게 속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집 어디에 있는데? 거실 벽에 있다니까. 거실 벽에 확대 복사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때에 묻어 하면서. 정답은 3개입니다. 3개. 기억, 디귿, 니을. 3개니까 몇 번? 4번이야. 또 3개니까 여기 3자 찍으면 안 돼. 13번 가로 안의 순서. 이런 거 쉽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정보망에 가입용 개공 몇 명? 500명 이상. 그리고 몇 개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 이상. 523. 5이 샀음? 5이 샀냐고. 5이 샀음. 523.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는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재정 승인 몇 년 안에? 1년 안에 설치 운영. 집어넣기 뭐 쉽잖아요. 정답은 5, 2, 3, 3개월 1년.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 여봐요. 전자문서가 되는 건 서류를 첨부할 게 없을 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 서류를 꼭 갖다 낼 때는 인터넷 안 되잖아. 방문해야지. 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뭐가 들어가? 등록증 원본. 따라서 전자문서 돼야 돼? 안 돼. 직접 가야 돼. 휴업 신고 뭐 들어가? 등록증 원본. 직접 가야 돼? 네, 전자가 안 되죠. 재개 신고는 되죠. 재변된 자 살아있잖아. 재개 신고, 변경 신고. 고용 신고도 전자가 되죠. 인장 등록도 전자가 가능하다 해야죠. 다만 인장 변경 등록 개공거 인장 변경 등록은 등록증 원본 들어가니까 안 될 거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로 되잖아요. 스캔해가지고 PDF로 해서 보내면 되니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신청은 안 되죠. 500장 이상 등록증 사본과 가입비용 신청서와 자격증 사본도 내야지.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신청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 사실을 확인해야 안 해요? 응? 안 하지. 왜 안 해? 장관의 자존심이라고. 장관이 바쁜 사람이 야, 그 사람한테 중개사 자격증 발급해줬냐?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는 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내는 거지. 그런데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서만 안 내고
법인의 임원의 자격증서만 안 내고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자격증서만 안 내고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서만 안 내잖아요. 다. 전부 다 그건 등록관청에서 하니까 등록관청이 희도예교 확인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격증 발급했냐고. 에? 그러니까 무턱대가 애우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곱씹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가 가능한 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드르무 세 개니까 3번이 정답.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